너무나 어려운 자동차 정비 관리 여러분들에게서부터 받은 견적서를 알기 쉽게 해석해드립니다. 나는 제대로 된 견적을 받아서 정비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백선구의 견적서 출발합니다. 먼저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S9 모터스에서 창업자를 모집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목요일 시간 되게 올 게 왔군요. 코딩이란 코딩. 네, 자동차 코딩,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코딩, 네. C++, 베이직 등등 해가지고 쓰이는 용어들이 있는데 이 자동차에도 코딩이라는 게 있죠. 맞아요. 네,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견적서가 일단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자기 소개 안 했는데요. 싱크로즈 박송세입니다. S9 모터스 배성구입니다. 이거는 사연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업체에서 사연을 받은 건데요. 요즘 업체에서 사연이 이제 슬슬 많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좋네요. 이 부분은 이제 사실상 대표님께서 재밌게 얘기하시면서 자랑하는 그런 거였어요. 이제 뭐냐면 견적서 한번 봐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그 대표님 견적서가 아니라 기아 센터 견적이에요. 센터 견적. 네. 근데 이렇게 수리를 고객이 한 거예요. 네. 터보 차저 액추에이터 작업 비용 9만 원, 부스트 센서 어셈블리 작업 비용 14,000원, 액추에이터 터보 차저 부품값이 87,200원, 센서 부스트 프레셔 센서 부품값이 15,200원. 그래서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22만 7,040원이 나왔는데요. 네. 이렇게 수리하게 된 계기가 고장 코드가 이랬어요. 뭐냐면 P 앞에는 이제 P0299라고 해서 이제 엔진 코드의 이제 약어라고 보시면 되고, 터보 차저 시스템 부스트 압력 과소 또는 과급 시스템 압력 과소라는 고장 코드가 나와서 이 견적이 나왔고, 우리 아반떼 타는 분들이 자주 보는 코드입니다. 그런가요? 네.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수리를 잘했고 견적도 잘 맞았어요. 네. 근데 하필이면 3일, 빠르면 하루, 길면 5일에 한 번씩 자꾸 고장 코드가 다시 뜨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고장 코드를 지워드리고 삭제만 해드리고 다시 타봐라를 반복적으로 고객 대행을 한 거죠. 기아에서. 네. 근데 이게 나 같아도 고객 입장에서는 이게 아닌 것 같으니까 답답하니까는 다른 업체로 간 거죠. 기아차 서비스가 아니라. 네. 그래서 이 업체 방문을 하고 진단을 해본 결과 다 정상이지만 프로그래밍, 즉 초기화 코딩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다 잘했지만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네. 기아 오토큐에서 네. 코딩 기술자가 없었나 보죠? 아니 사실상 이제 저도 벤츠, BM, 아우디, 폭스바겐 쪽 이제 SBN 코딩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지만 네. 상대적으로 현대기아는 쉬워요. 그래요? 네, 그냥 클릭만 해주면 되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 키온 했다가 10초, 키오프 했다가 이런 매뉴얼대로만 따라가면 되긴 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실력은 한 끗 차라고 봐요. 그러니까 마무리 그걸 해야 된다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인식 차이인데 그게 이제 결과적인 실력 차이로 크게 소비자가 불만이 생기고 안 생기고의 경계니까. 그렇죠. 엄청난 차이죠. 사실. 네. 별거 아닌데.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오히려 고객분 고마워가지고 이제 관리 프로그램 예를 들면 클리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작업을 하셨다. 그러니까 고객의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니 고객이 믿고 이제 추가적인 이제 엔진 메인터넌스 작업을 추가적으로 더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코딩 작업은 돈 안 받은 거예요? 어떤 작업을 어떠한 견적 같은 경우는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내달라고 했는데 바쁘셔가지고 이제 부산에 있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도 이제 애니카랜드 광안점인데. 그럼 삼성차 전문이잖아요. 아니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보험사도 삼성 보험 협력사죠. 그렇지. 근데 커먼레일이나 수입차를 워낙 잘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문을 하다 보니까 실력은 한 끗 차다. 그러니까 즉 커먼레일 차를 전문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가 빠삭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올바른 솔루션을 제공해서 고객 만족을 시켰던 그런 사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코딩 보면 요즘 동호회나 이런 데서도 개인이 그냥 막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OBD 꽂아가지고 블루투스 연결해서 이 스마트폰으로도 연결이 돼서 하자 하고 막 그러잖아요. 고장 코드 지우기도 하고. 코딩이라는 게 뭡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지금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코딩은 간단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차에는 이제 쉽게 말하면 소프트웨어의 기능이 있지만 활성화가 안 된 걸 살려주는 거. 예를 들면 뭐 그 간단하게 잠깐만요. 대표적인 사례가 도어락이죠. 예를 들면 갑자기 도어락인 게 생각나네요.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BMW 같은 경우는 문을 열고 창문이 오토가 안 되지만 오토가 된다든지, 그러니까 아니면 깜빡이 3번 되는 걸 5번을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뭐 도어락 말씀하신 대로 운전석만 되게 하냐, 다 되게 하냐.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그 BMW 벤츠 탈 때 안전벨트 안 매면 띵동 띵동 소리 나는 네. 거, 그걸 안 나게 할 수 있는 기능도 다 코딩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인데 맞아요. 좋은 거 아니죠. 근데 이제 코딩의 개념을 말씀 잘 끊으셨는데 구분해야 돼요. 그거는 뭐 소비자분들도 쉽게 뭐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사서 하든 아니면 좀 공부해서 하는 그런 그 편의상 코딩이 있는 반면에 진짜 프로그램 코딩은 뭐냐면 이제는요 자동차의 부품들도 이제는 모듈화 되어 있잖아요. 모듈화잖아요. 부품만 하잖아요. 그래서 백지 상태로 와요. 무슨 뭐 이모빌라이저 같은 개념이 탑재되어 있는 부속이 그냥 오는 겁니까? 이모빌라이저도 심지어 장착이 안 돼 있는 부품들도 있어요. 즉 그 해당 파츠를 새 거로 끼게 되면은 네. 쉽게 말하면 활성화시켜야 돼요? 네, 액티베이트? 윈도우를 깔듯이 그러니까. 활성화를 해줘야 돼요. 그 부속이 뭡니까 대표적인? 대표적으로 BMW는 헤드라이트가 있고요. 헤드라이트를 꼽았는데 그게 코딩을 하지 않으면 불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와, 진짜 신기하네. 그 다음에 에어백도 있고요. 에어백 그냥 부품 새로 낀다? 안 돼요. 프로그램을 넣어줘야 돼요. 진짜요? 모르셨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잠깐만. 헤드라이트를 바꿨어. 깨졌어. 네. 그 바꿨는데 네.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로 너를 지금부터 사용하겠어라고 네. 신호를 줘야 네. 불이 켜진다고요? 당연하죠. 뭘 당연해요 그게 뭐. 죄송해요. 그러니까 당연하지 않죠. 예를 들면 이제 벤츠 같은 경우는 심지어 헤드라이트에 그 부품에 고유 QR 코드도 있어요. QR 코드를 인식을 해서 그 나오는 24자리인가 그 숫자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야, 이게 그 메이커에서 일반 카센터들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그런데 저희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그 부속값이 엄청나게 비싸지는 거고. 왜냐 그 안에 이제 그럼 칩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헤드라이트에 반도체가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어떤 부분도 있냐면 요즘은 롬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핸들에 맞춰서 이제 그 그러니까 헤드라이트의 방향도 바뀌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해가 되네. 어댑테이션이란 기능이 있어서 그 쉽게 말하면 그 빛의 방향성을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초기화를 또 시켜줘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굳이 이제 일반 카센터를 죽이겠다는 의도보다는 네. 그 정도로 헤드라이트 하나도 첨단으로 개발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많이 하고 있는 게 뭐 약간의 PPL도 있겠지만 공업사 사장님들이 이제 부품을 교환하는데 작동이 안 되거나 아니면 진단이 안 되는 것들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꾸준하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헤드라이트는 이제 기가 막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조만간에 이제 휠 타이어 바꾸는데도 코딩해야 되는 시대가 오겠구만. 뭐 사실상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 패드도 패드 바꿨다고 인식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제는. 하긴. 네, 맞아. 그래서 뭐 많아요. 뭐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한 부품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생각하면 그러네. BMW 보면은 네. 그 브레이크 패드 다 됐다는 그 센서 네. 그 탁 건드리면 죽잖아요. 네. 새로 껴야 되잖아. 네. 그런 다음에 코딩 해야 되는구나. 네. 그러네. 그것도 해줘야 되고 그가 이제 가장 그거는 흔한 거고 뭐 엔진오일도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가장 흔한 거고 예를 들면 뭐 에어 서스펜션을 부품을 바꿔도 셋업을 해줘야 되고. 높이. 네, 그렇죠. 뭐 이런 거. 예. 되게 신기하네. 네, 그래서 그 이제 왔단 말이야? 사실상 좀 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갑작스럽게 이런 주제가 나올 줄 몰랐는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 어느 것까지 공부를 했냐면 중고 파츠를 살려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게 백지 상태, 블랭크 상태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블랭크 상태로 오지 않는 상태, 쉽게 말하면 우리 버진 상태라고 하거든요. 누가 썼던 것들은 다른 데서 껴지지가 않아요.
지금 논리대로라면 똑같은 벤츠의 중고를 구해봐야 못 껴요. 코딩 능력이 되지 않는 업체에서는 껴도 불이 안 들어오는 거네. 네. 그리고 코딩 능력이 돼도 중고 파츠는 또 다른 기술이 필요해요. 걔를 그러니까 블랭크를 만드는 장비가 있고 또 말 그대로 이 중고 파츠를 이제 기존에 달려있던 부품의 데이터를 읽어서 중고 파츠에 이식을 해서 두 개를 똑같이 만드는 거라든지. 그래서 저는 하는데 돈 엄청나게 깨지는구만 이게. 저 그래서 장비 산다고 또 돈 좀 썼어요. 근데 이게 저는 매핑을 배워가지고 좀 편하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뭐 이모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E2P롬 개념과 MCU 개념부터 시작해서 가장 기본인 거거든요. 이게 매핑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MCU를 설정을 어떻게 바꾸냐, 아니면 E2P롬을 어떻게 수정을 하냐, 이런 부분의 기술이 있으면 이제 그거를 좀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긴 한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소비자들이 하는 편의성에 대한 코딩과 정비사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코딩은 다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기가 막힙니다. 오늘 제가 꼼짝도 못했던 하루였습니다. 아, 그런가요? 더 얘기긴 한데 나중에 제가 그러면 하나하나 푸시죠 뭐. 아, 그래요? 사실상 오늘 다 풀지 말고 이거 우리가 장사해야 되니까 우리도 매일 주제로 하잖아요. 네. 근데 계산 때려보니까 만약에 제 것만 해도 그냥 기본 2-3천 개는 있는 것 같은데요? 뭐가요? 사례가. 그러니까 이 방송이 지금 매일매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1년에 365개도 못 하는데 주말 빼고 나면. 네. 기껏해야 뭐 340개 정도 하겠죠. 아니 300개 정도 하겠죠.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과거 추억도 2016년 자료도 막 찾게 되고. 그냥 전 재밌어요. 과거의 소리도 하고. 알겠습니다.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S9 모터스에서 창업자를 모집하고 있고 또한 직원도 채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 견적서도 언제든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은 bae6461@naver.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배선구 혹은 뭐 배선구의 견적서 검색하시면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내일 금요일날 뵙겠습니다. 안녕.